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요 수국 중에서 수국 앞에 산자가 붙은 산수국, 그리고 설구화라고 하는 이름 앞에 털자가 붙은 털설구화, 요 두 종류의 나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는 우선 과를 보면 산수국은 수국과이고 털설구와는 산분꽃나무과입니다. 그래서 과도 전혀 다르고 이름도 전혀 다른데 뭐하러 비교하느냐고요?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 꽃이 핀 모습을 보면 두 나무 장식꽃과 쌍송꽃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모양도 두 나무 아주 비슷해서 사실 사진으로 딱 놓고 보면 구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나무를 비교해서 두 나무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수국의 꽃이 피는 시기는 보통 6월 중순경에 피기 시작합니다. 6월 달에 피는 것이 산수국, 그러니까 산수국은 여름의 꽃이고 거기에 비해서 털설구와는 5월 초순경에 핍니다. 5월 초에 피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봄꽃이죠. 봄에 피는 꽃이고 털설구와 라나스는 봄에 피는 꽃이고 산수국은 여름꽃이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무는 그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먼저 보면 요 산수국의 꽃을 보면 산수국의 요 꽃 전체를 편평꽃차례, 산방화사라고 하는데 요 편평한 꽃차례의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꽃들이 이렇게 보이고 가운데는 아주 작은 꽃들이 엄청 많은 숫자의 작은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장자리에 있는 꽃들은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역할만 하는 장식꽃이죠. 장식꽃이고 가운데 있는 꽃들은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쌍송꽃입니다. 양성화죠. 그래서 쌍송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매를 맺고 가장자리에 있는 이 커다란 꽃들은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역할 외에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이런 장식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산수국의 꽃차례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털설구와 라나스도 마찬가지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요 꽃차례 하나를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꽃차례 가장자리에 조금 전에 말했던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가짜꽃인 장식꽃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고 가운데에 여기 지금 아직 꽃이 피기 시작하지 않았는데 가운데에 쌍송꽃, 암꽃과 숫꽃을 모두 갖춘 이러한 쌍송꽃이 요 가운데에 핀다. 가운데에 이렇게 모여서 핀다 하는 이런 모습은 이 털설구와 라나스나 산수국이나 장식꽃과 쌍송꽃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수국의 잎을 보면 잎의 모양이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이죠.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인데 이 잎의 길이가 산수국은 최고 15cm까지 좀 큰 편입니다. 산수국은 좀 큰 편이지만은 잎의 모양이 이 털설과 라나스하고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해서 털설과 라나스는 이렇게 잎의 길이가 최고 10cm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이 있지만은 잎의 모양이 길쭉한 타원형, 길둥구꼴이다 하는 이러한 모양은 요 털설과 라나스나 산수국이나 잎의 모양에서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수국의 잎은 보면은 잎의 맥의 숫자가 이렇게 하나, 둘, 요 견맥이죠. 여기
중심맥이 이렇게 있고 견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견맥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 것이 산수국이죠. 거기에 비해서 라나스, 털솔과 라나스는 보면은 이렇게 가장자리에 죄송합니다. 가장자리 아니고 중심맥에서 갈라지는 요 견맥의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씌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0개가 넘어가는 많은 숫자의 견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이렇게 잎의 크기도 작고 견맥의 숫자도 많은 것이 털솔과 라나스입니다. 털솔과 라나스이고, 산수국은 거기에 비해서 견맥의 숫자가 뚜렷하게 숫자가 적다 하는 이런 차이점과 잎의 크기가 15cm, 길이가 15cm로 잎의 크기가 크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수국에서 요 무송꽃, 죄송합니다. 무송꽃 아니고 이거 장식꽃이죠. 장식꽃의 가운데 있는 요 꽃, 장식꽃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요 꽃은 보면은 요 장식꽃 전체는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3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고, 여기는 4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꽃받침 조각 위에는 이렇게 꽃잎도 있어야 되고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꽃잎과 수술과 암술이 있어야 될 요 꽃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펼쳐지지도 못하고 오므리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꽃 비슷한 것이 달리는데, 이러한 꽃을 성이 없다, 수술도 없고 암술도 없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없는 무성꽃이다. 성이 없다. 그래서 무성꽃이 피기 때문에 요 가장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꽃차례의 가장자리에 있는 장식꽃은 무성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대신에 가운데에 있는 요 꽃들은 쌍송꽃이 피는 거죠. 쌍송꽃이 피어서 이렇게 꽃잎도 5개를 다 갖추고 있고, 꽃잎 속에는 이렇게 수술대, 파란색의 수술대와 꽃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 보통 수술의 숫자가 8개에서 10개 정도 되고, 여기 암술도 보면 하얀색의 암술머리가 있고, 암술머리 아래에는 진한 청색 보라색이 들어간 청색의 이러한 암술대도 3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요 쌍송꽃들은 모두 꽃 하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쌍송꽃들이죠. 그래서 요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 뒤에 있는 아직 꽃이 피기 전에 있는 꽃봉오리들도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다 피면은 요 꽃들 하나가 모두 다 열매를 맺게 돼서 많은 숫자의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요 열매는 튀는 열매죠. 튀는 열매, 삭과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삭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튀는 열매라고 하는데, 요 열매는 다 익게 되면 여기 지금 사진 속에서 여기 보면 하얀색의 이렇게 Y자 모양의 하얀 선이 보입니다. 줄이 보이는데 요 선을 따라서 요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튀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튀는 열매를 가지고 있고, 뚜렷하게 요 암술대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암술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뚜렷하게 남아있는 암술대를 우리들은 영구암술대,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하는데, 이런 숙존화주가 뚜렷하게 남아있고 이렇게 Y자 형태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 속에서 열매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튀는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산수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털솔과 라나스의 꽃을 보면, 털솔과 라나스는
이 장식꽃이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조금 모양이 달라서 장식꽃의 이 꽃 받침 조각, 요게 조금 전에도 꽃받침 조각이라고 했는데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5개의 꽃받침 중에서 요 한 개가 크기가 아주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털솔구와 뒤에 라나스, 이렇게 라나스라고 하는 품종명이 들어간 털솔구와 라나스입니다. 그래서 이 털솔구와 라나스는 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털솔구와를 털솔구와라고 하지 않고 덜꺽나무라고 했습니다. 덜꺽나무하고 좀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덜꺽나무 라나스라고 보통 널리 알려져 있던 나무가 최근에 와서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정리를 잘 해줘서 요거를 설구화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설구화 앞에 털자를 붙여줘서 털설구화, 그리고 라나스라는 품종명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잎의 뒷면에 털이 별 모양의 털이 잔뜩 많고, 또 여기 가지에도, 어린 가지에도 털이 잔뜩 많다, 별 모양의 털이 잔뜩 많기 때문에 설구화 앞에 털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털설구화에 요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있고, 요게 꽃받침 조각 안에는 이렇게 요게 꽃잎과 이렇게 꽃잎과 수술과 암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꽃은 아예 흔적만 있고 꽃이 없는 상태에서 꽃이 있던 흔적만 달려있는 이러한 장식꽃을 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쌍송꽃의 모양은 여기 장식꽃 아래 요 부분에 쌍송꽃이 많이 피게 되는데, 그 쌍송꽃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꽃잎이 5갈래로 갈라지고, 5개로 꽃잎이 5개로, 요거 꽃잎이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아래쪽이 다 붙어있는 통꽃입니다. 나팔꽃처럼 요 아래쪽에 꽃잎이 다 붙어있는 통꽃이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꽃불이라고 하죠. 화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화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꽃뿌리인데, 이렇게 꽃뿌리의 갈래 조각이 5갈래로 갈라지고 5갈래로 갈라지고 수술도 5개가 있고 꽃밥도 5개가 있고 그 속에 암술도 하나가 있는데, 이 암술무리는 보통 3갈래 정도 갈라집니다. 그리고 꽃자루에 털이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털설구화인데, 이 털설구화의 이 쌍성꽃은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그래서 이게 작은 요 꽃들이 모두 다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7월달이나 8월달 요즘 보면 요 열매 익기 시작했습니다. 익기 시작하는데 열매의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산수국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수국의 열매를 다시 보면은, 산수국의 열매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열매가 여기에 갈라져서 그 속에 있는 씨앗이 튀는 열매, 삭과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털솔구와 라나스는 보면 열매가 이렇게 굳은 씨 열매, 핵과라고 합니다. 굳은 씨 열매, 핵과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라고 했죠.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와 같은 열매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털솔구와 라나스입니다. 그래서 털솔구와 라나스는 열매에 복숭아처럼 열매에는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복숭아처럼 과즙, 달콤한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과즙이 들어있는 열매살, 그러니까 과육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과육이라고 하는데, 과육이 많이 들어있는데 액즙을 많이 품고 있는 과육, 열매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씨앗을 만져보면 딱딱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열매다. 그래서 딱딱하고 단단하다 해서 굳어있는 씨다 해서 굳은 씨 열매, 핵과라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털솔과 라나스는 핵과 굳은 씨 열매이고 산수국은 튀는 열매다. 씨앗이 튀어나오는 튀는 열매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요 또 산수국과 털솔과 라나스는 키에서 금방 차이가 납니다. 산수국은 키를 보면 보통 1m 이하로 자라게 되죠. 1m 이하로 키가 낮게 자란다. 높이가 1m 정도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이러한 키가 1m 이하로 자라는 것이 산수국인데, 여기에 비해서 털솔과 라나스는 키가 2m에서 3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겁니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키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이 되는데, 또 요 털솔과는 이름에 털솔과라고 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린 가지에 별 모양의 털, 성모라고 하는 요 별 모양의 털이 잔뜩 많이 있는 것이 바로 털솔과 라나스인데, 산수국은 어린 가지에 털이 없다. 털이 없어서 깨끗하고 매끈하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산수국과 털솔과 라나스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